안녕하세요.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.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움직이는 버스 게임방, 버스 게임방이에요. 게임방 더 비지 버스라고 하는 아이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미국에 있는 아이템인데 미국은 뭐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생일이라든지 기념일 같은 때 내지는 성인의 그런 날 때 이렇게 파티 문화가 잘 돼 있죠. 예전에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호주의 그 파티 문화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.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. 저도 한국에서 만약에 저걸 하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죠. 아직 못 해봤습니다. 아직 못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호주에서는 파티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집에 간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집들이를 하거나 뭘 하면 집들이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때문에 모이면 뭐 요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세 축구가 있잖아요. 그러면 뭐 어느 집에서 모이면 모여서 보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쪽에 모일 거 아닙니까? 모이게 되면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또 음료도 준비해야 되고 주류도 준비해야 되고 안주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또 치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치우는 건 둘째 치더라도 준비하는 단계부터 뭐 한 사람이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호주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. 만약에 뭐 4명이나 5명이 온다 그러면 각각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거나 주류를 준비하거나 한 사람이 하나씩 다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딱 모이면 거기에서 딱 그걸 풀어놓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같이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더라고요. 어, 굉장히 실용적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게 해서 즐긴다 그러면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헤어질 때도 자기가 가져온 것만 들고 가면 깨끗하게 치워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이라든지 여러 업무를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.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냐면 파티라는 것이 서구에서 문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요즘은 뭐 서구라고 할 필요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? 예전이나 서구 문물, 미식 문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아시아계 문화가 외국에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나라의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들어와서 또 자국 내에서 잘 해석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정착이 되거나 소멸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. 더 비즈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일종의 버스를 게임방으로 바꾼 겁니다. 실제로 한국의 프랜차이즈 버스들 중에 오락실이 아니고 게임 저거 뭐죠? 그 3D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화면이 막 나오면 거기 앉아 있으면 이제 3D 의자 같은 것이 막 움직여 갖고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하는 것을 그 버스 안에다 장착을 해서 그런 회사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주로 어디를 가냐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들 를 예약받아서 가게 되는 거죠. 가게 되면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와서 타고 뭐 이렇게 즐기는 이런 개념이에요.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이 더 비즈버스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지하철 같은 걸 타거나 버스 같은 걸 타보시면 버스는 아침에 아이들이 그 학교 가는 시간에 버스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뭐 그걸 갖고 게임을 하는지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저는 제가 본 건 그래요.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. 그리고 지하철에서 탔을 때는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성인들이 그런 뭐 버블 게임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은 많이 봤어요. 저도 한때는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런 걸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는 걸 많이 알 수 있죠. 특히 아이들은 우리가 잘 못 봤을 뿐이지 실제로 자신들이 쉬는 시간이나 뭐 할 때는 핸드폰을 보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쵸? 네. 성인도 그 정도면 아이들은 뭐 불보듯 뻔한 거죠. 더 비즈버스는 이렇게 파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파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 노는 놀이방, 점핑방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. 프랜차이즈로. 그 다음에
그런 데서 아이들의 생일 잔치라든지 부모들이 이렇게 해주게 되잖아요.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서 놀이 공간에서 안전하게 놀고 생일 잔치도 하고 엄마들은 또 엄마대로 또 이렇게들 놀고 뭐 이런 그런 경우들이 있죠.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가 되다 보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식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모든 아이템이라는 것은 발전성이라는 게 존재하죠. 발전성. 왜냐면 계속 그게 발전이 되잖아요. 계속. 왜냐면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. 요즘 놀이터, 예전의 놀이터는 아파트 놀이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북적북적 거렸죠. 을의 그 시간에 뭐 저녁 뭐 학교 끝나고 저으면 놀이터에 다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잖아요. 그런데 요즘 놀이터는 어떠세요? 제가 며칠 전에 본 놀이터만 하더라도 아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았어요. 어르신들이 더 많더라고요. 네? 저도 이제 아버님 운동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바람을 쐬고 왔는데 어르신들이 더 많더라고요, 아이들이. 더군다나 햇볕이 쬐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내보내요, 부모들이. 그래서 실제로 별로 아이들 수는 별로 없었어요. 그럼 그 아이들이 집에서 뭘 할까요?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을 하거나 내지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런 때가 많지 않을까요? 뭐 당연히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도 있겠지만 그런 때가 많을 거라는 거죠. 핸드폰의 의존도가 높죠.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아, 특히 3세 미만의 유아들 키우시는 부모들이 어디 가서 애가 징징대거나 뭐 이런 것을 투정 부리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유튜브를 틀어주시잖아요.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학습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트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습관적으로 잘할 수가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? 당연히 그것은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로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새로운 뭔가 트렌드를 만들어줄 놀이문화의 트렌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. 지금 제가 적시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예전에 저희 세대에는 그냥 마당만 있으면 자치기를 한다든지 막 뭐 비석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방구 막 갑자기 생각나네요. 나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. 이런 것을 하면서 했지만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는 놀이터라는 문화가 생겼고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는 실내에 놀이 공간이 있는 이런 카페 같은 형식으로 바뀌었죠.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뭐 파티의 형태가 생겼어요. 요즘 들어서 아파트촌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생일 잔치 안 해주는 부모가 없죠. 그렇죠?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을 렌트를 해서 거기서 해주게 되잖아요. 그게 이제 트렌드라는 거죠. 미국에서는 더 비즈버스는 이 게임방, 버스 게임방을 만들어서 버스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PS2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네? 닌텐도 윌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 2라든지 엑스박스 36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게임기를 버스 안에 장식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대형 화면을 놓게 돼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게임을 하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. 때에 따라서는 어느 버스는 더 비즈버스 중에 어떤 것은 컨텐츠가 노래를 할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게끔 그 차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. 아이들이 막 뛰어놀 수 있는 거. 그 다음에 어떤 버스는 또 덤블링이라든지 매트 같은 것이 깔려있어 그 안에서 막 실컷 놀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파티가 있는 집 근처에 그 버스가 도착을 하면 아이들이 거기 가서 막 놀고 또 파티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만의 어떤 더 비즈버스가 제공해 주는 거죠. 게임을 할 수 있는 버스가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뛰어놀 수도 있는 이런 버스들이 있다라는 거죠. 그게 이제 더 비즈버스가 이 버스를 일반적인 버스를 개조해 갖고 서비스를 하는 컨텐츠가 되는 거죠.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지금 이 더 비즈버스를 보니까 음, 충분히 그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. 어, 궁금증이 뭘까요? 궁금증. 아이들한테 궁금증? 나는 올해도 생일을 했고, 내년에도 생일을 하는데, 올해도 똑같은 장소에서 하고, 내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했을 때는 아이들도 차별성을 좀 추구하고 싶지 않을까요?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? 모든 부모가 그걸 다 차별성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모들은 좀 더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니즈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? 그게 서비스 산업의 어떤 맥락이 되지 않을까요?
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서비스의 아이템을 제공해 줬을 때 그것을 고객들이 선택을 해서 만족도가 높다면 그 컨텐츠는 더 길어지는 거죠. 집에서 그 생일 축하 파티를 해주던 것이 어느 순간에 트램블린이라든지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놀이방 공간으로 갔고, 파티가 갔고, 지금은 또 별도의 파티 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그런 어떤 장소 임대를 하는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산업들도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아까 얘기한 대로 3D 어떤 그런 체험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이런 뭐 게임방이라든지 내지는 뭔가 춤추고 저기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버스를 통해서 이동용으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다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더군다나 요즘 유치원들의 어떤 체험 창업이라든지 무언가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그것을 이런 컨텐츠를 잘 기획을 해서 버스 안에다 뭔가 튜닝을 해서 잘 구비를 해 놓는다면 충분히 비즈니스로도 승화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미국에선 이미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저기에 있는 고객들이 아이들이잖아요.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췄고 그 눈높이를 맞췄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 것을 즐겨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이왕이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버스의 그런 관광버스의 형태도 좋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이런 좀 이국적인 버스들을 수입을 해와서 그것을 튜닝해 보는 것도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네요. 왜냐면 왠지 모르게 처음부터 그 버스의 어떤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별성이 있다면 좀 더 아이들한테 기대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애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.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시면 좋아요 꾹,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 구독하기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. 그 다음에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아이디어 365 코너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? 내일 이 시간에도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